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 한 6월, 7월 되면요.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 거예요.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 같고, 맞죠? 그렇게 말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오세요. 자, 토지 용어 정의 전에 토지의 분류에 들어갈 건데, 와, 35회 시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학교론에서 공시법 내용이 나오네요. 이걸 물어봤어요.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공부에 등록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총 28가지가 있죠. 지목은 2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쭉쭉 넘어가다가 여기는 공시법 쌤하고 하세요. 공시법 쌤 고종원 쌤인가요? 공시법 누가 가르치죠? 아, 배상규 교수님이죠. 아, 배상규 교수님 화이팅. 배상규 교수님 야 말하면서 송쌤 말하면서 네 걔안나 말하면서 예 수업 할만하지? 네. 공시법 좋아요. 배상규 쌤 이렇게 거친 약간 그 츤데레 같은 사랑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공시법은 8개 잘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34페이지 오세요. 34페이지. 34페이지. 자,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다시는 틀리면 안 돼. 택지. 이 택자가 무슨 택자냐면요. 주택할 때 택자예요. 아시겠죠? 자, 주택할 때의 택자예요. 주택의 땅이래요. 뭐 짓겠어요? 집 짓겠지. 집만 지어요? 상가도 짓겠지. 상가만 지어요? 공장도 짓겠지.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란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써먹는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 대지. 이 대지는 이 대자가 자루 대자가 아니에요. 대대자예요. 지목의 대자예요. 그래서 건축법상에서 용어를 써먹는 거라서 건축하신 땅이라서 택지와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택지는 뭐다? 건축 가능한 땅. 건축 동그라미 주상공 끝.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지. 잘 보세요.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요. 넓다 부자예요. 넓을 부자. 넓은 부자. 그러면 넓은 개념이겠네요. 그럼 그걸 똑같은 거야.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똑같은 거야. 넓은 개념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건축이 가능한 땅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 이렇게인 거예요. 됐어요 지금? 그럼 봐봐. 건축 가능한 땅은 뭐? 택지. 거기에 건축 불가능한 땅을 더하면 뭐? 부지.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뭐가 있어요? 도로, 수도, 철도, 용지 등이 있죠. 맞죠? 됐어요?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하천, 철도, 도로의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 큰 개념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부지는 넓은 의미이다. 이게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가 넓다를 의미하는 건데 넓은 의미이다? 틀렸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는 이렇게 나와요. 부지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이렇게만 물어봐요. 부지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이다. 이게 넓다는 의미 아닌가요? 맞죠? 포괄한다. 맞죠? 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난 놓고 기억자라는 거예요. 부지, 넓을 부, 택지 더하기 도로, 건축, 불가능한 땅. 자, 잘 보세요. 이제 돈 되는 거. 눈이 반짝반짝해. 택지를 조성한대요. 그럼 우리는 뭘 물어봐야 돼요? 뭐 들어와요? 물어봐야 되겠죠? 아파트를 지을지, 상가를 지을지, 공장으로 쓸 건지. 그래서 산단, 지단, 알죠? 산업, 단지, 지식산업센터. 그쵸? 근데 이렇게 나와요. 사업 부지를 조성한대요. 우리는 첫 번째 뭘 물어봐야 될까요? 도로가 어디로 뚫리는지. 큰 도로가 어디에
엮이는지를 물어보고 거기를 사러 가야 되겠죠. 근데 이미 누가 사놨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택지 조성과 사업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아예 다른 의미예요. 그 사업 부지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도로를 잘 봐야 돼요. 도로가 어디로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디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목이대예요. 지목이대. 이건 지목으로서의 이름이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지목이대인 토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목이대 주상. 쭉쭉 넘어오세요. 봐봐, 문제 이렇게 나와. 택지는 주상공으로서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땅이다. 알겠다. 부지는 바닥 토지다.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이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알겠다.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감정평가상의 용도별 분류. 얘는 되게 자주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토지 용어 정리에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고 감정평가상의 용어 정리에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크게 분류할 때 세 가지예요. 택지와 농지와 임지. 택지는 방금 했죠? 세 가지. 뭐다? 주, 상, 공. 맞죠? 자, 농지지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래요. 거기에다가 전지지역. 뭐 심는 거예요? 전지지역 뭐 심는 거예요? 밭, 마늘, 배추. 맞죠? 밭이죠? 두 번째 답. 논농사 하는 거, 그죠? 세 번째마다 과수원 알죠? 과수원은. 그래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 전답, 과수원이 농지지역이에요. 됐죠? 자, 임지지역. 숲을 임자죠? 용재림. 쓴대요. 재료로요. 무엇을? 숲을. 목재용. 됐죠? 용재림. 숲을 뭐로 쓴다고요? 나무를 목재로 쓴다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예전에 그 남대문 불탔을 때 그 강원도의 금강송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막 남대문 다시 복구하고 막 그랬어요. 맞죠? 그런 거예요. 남대문 현판 누가 썼어요? 경복궁 현판 누가 썼어요? 조선시대 명필가 쌍두마차가 있어요. 하나는 한석봉, 하나는 누구예요? 정약용? 정조 때 양녕대군. 누구예요? 세종의 큰형. 양녕, 효령, 충녕이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충녕대군이었죠. 그래서 양녕대군이 조선시대 되게 유명한 명필이었어요. 한석봉 선생님과 이렇게. 그래서 양녕대군은 왕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궁궐 근처에 있는 한자들은 대부분 다 양녕대군이 조선 초기 때는 많이 쓰셨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세요. 이렇게 근정전 딱 가보시면 경복궁 안에 딱 양녕대군 글자 딱 하시면 되겠죠. 재밌죠, 여러분? 이게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쓴다고 해서 낼 거 아니죠? 맞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됐죠? 엮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본질을 벗어날 뻔했어. 자, 신탈님, 이게 숫한자예요, 숫한자. 숯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밥 해먹는다고 아궁이에 막 불 뗐죠. 이거예요. 재료로 쓴 게 아니라 뭐다? 수치로 불 뗄 때.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택지지역과 농지지역, 임지지역 요거 세 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럴 줄 알아보세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부터 먼저 볼게요. 후보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용도지역 중에서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택지, 농지, 임지지역 이렇게 세로로 움직여요. 이게 뭐다? 후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런다? 이행지라고 한다. 그래서 세분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잘 보세요. 이거 약간 지워야 될 것 같아. 자, 요렇게 건너다니면 후보지예요. 됐죠? 근데 어떻게? 옆으로 건너다녀요. 옆으로 건너다녀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농지였는데 밭이었어요. 밭이었는데 뭘로 바꿨다? 택지로 바꿨다. 요거 뭐다? 후보지. 근데 정확히 얘기할게요. 바뀐 게 아니에요. 전환 중에 있는 거예요. 전환된 게 아니라 뭐다?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전환 중에 있는 거예요. 전환 중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느낌인 거야. 여기. 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포크레인 와가지고 땅 파고 막 이렇게 막 밀고 있는 거지. 농지였는데 뭘로 바꾸려고? 택지로 바꾸려고. 됐죠? 그리고 잘 보세요.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즘에 많아요. 봐봐. 자, 공업지역이었어. 뭘로 바꿨다?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지. 이걸 뭐라 한다?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서울 시내에 대표적인 공업지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 여러분도 알아요. 영등포. 그렇죠. 문정동, 영등포. 두 번째 어디? 성수동. 그렇죠. 성수동. 거기에 원래 시멘트에서 있었죠. 지금 공장 다 나가고 숲과 그 SM타운 걔네들 와 있어요. 연예인들. 그래서 가보시면 되게 핫해요. 되게 예쁜 상가들 많고. 이행지. 바뀔 때 내가 얘기했죠. 저 이행지 말하면서. 저거 이행지인데 공업지역이 뭘로? 상업적으로. 아시겠죠? 됐죠? 저 이행지인데 바뀌면 주상을 바뀌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행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환된 거예요? 전환 중인 거예요? 전환 중인 거예요. 됐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이미 용도가 전환되었거나 이행이 이루어진 토지는 후보지행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환되면은 전환된 거죠.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볼게요. 되셨죠? 자, 감정평가할 때 전환지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전환 후의 용도 가격으로 평가한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성수동을 누가 공업지역으로 판단해줘요? 맞죠? 전환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환이 늦어요. 공사 속도가 늦는 거야. 이행도 늦어. 무엇을 기준으로?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후보지 볼게요. 가망지, 예정지. 자, 용도지역 중 대분류가 아닌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란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예상된 토지를 말한다. 이거 두 가지예요. 정의가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정의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두 번째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다라는 게 두 가지 정의 둘 다 나와요. 시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오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쪼개진 지역 내에서 택지 지역에 3개, 농지 지역에 3개, 임지 지역에 2개. 맞죠? 주택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상업 이행지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성수동 공업지대가 뭐 상업지역 바뀌었으니까 뭐다? 상업 이행지가 되겠죠. 왜? 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행지. 전환된 거예요? 전환 중인 거예요? 전환 중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 틀리면 속상해 할 거야, 내가. 자, 후보지는 임농택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행지는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 지역 내에서. 맞죠? 이게 시험 지문이었어요. 내가 얘기해 줬거든. 성수동이 하플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 어머, 이행지 했어요. 이제 이행 끝났죠? 상업지역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지도를 보면 거기는 상업지역 되어 있어요. 원래
땡이버 기준으로 보면은 그 공업지역은 파란색으로 처리해야 돼요. 주거지역은 노란색 표되는데 색깔이 바뀌었더라고. 성송에 이제 공업지대 파란색은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막 강조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슬슬 사라져야 돼요. 5, 6월이 될수록. 존재감이 약해져야 돼.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럴 수가 있지만, 갈수록 대칭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아시죠, 지금? 자, 보세요. 자, 필지. 무슨 필이에요? 붓필. 맞죠? 붓으로 뭐 써요? 집원. 집원으로 등록하겠죠. 무슨 개념? 법적 개념. 사고 팔 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지금에야 컴퓨터를 하지만 옛날에 뭘로 했어요? 붓으로. 어떤 분 막 그래요. 볼펜으로요. 막 미안해요. 볼펜으로요. 막 미안해요. 아시겠죠? 붓으로 아시겠죠? 붓으로 뭐다? 법적 개념을 썼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50-1번지 집원 쓰는 거예요. 무슨 개념? 법적 개념.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획자. 무슨 획자예요? 그따 획자. 그렇죠? 그따 획자. 왜 이렇게 획 그었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쭤보세요. 이렇게 왜 그었냐? 이게 한 필지의 토지이지만 아래의 땅은 500만 원짜리고요. 위의 땅은 300만 원짜리라서 획 그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획지 아시겠죠? 봐봐. 필지는 하나인데 획지는 두 개죠. 맞죠? 왜 이렇게 획 그었어요? 가격이 다르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돈 때문에 그었죠? 법 개념이에요? 돈 개념이에요? 돈 개념, 경제적 개념. 평가할 때 써먹는다라는 얘기. 얼마인데 평가할 때 써먹는다. 감정 평가할 때 써먹는다. 얘는 뭐다? 팔아먹을 때 써먹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어려워? 학교는 제일 쉬워. 필지, 집원, 법적 개념, 등기 등록. 팔아먹을 때 쓴다. 법적으로 개념이다. 끝. 직업 만족도 최상. 강사로서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계속 강의 보는 거예요. 난 내 강의 보는 게 너무 재밌어. 획지, 획 그었다. 돈 개념.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돈 수준이다. 맞죠? 뭐 어디 쓴다? 평가할 때 쓴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것들끼리 본다. 아시겠죠? 그거 보면서 맨날 그 생각해요. 아,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늘 아쉬워. 이 얘기를 더 해줄 걸 이러면서. 한 100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러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오세요.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 원래는 한 필지나 한 획지가 여기 기본이에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쪽 와봐. 자, 교수님, 한 필지가 다 획지가 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방금 봤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요거 필지, 한 필지예요. 한 필지야. 두 번째 예시예요. 자, 여기 뭐 50-1번지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주거예요. 한 필지면 가격이 같아 달라요? 다를 수 있겠죠? 같다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사러 가게.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좀 사러 가게 이거. 이게 만약에 둘 다 500, 500이잖아요? 사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상가가 더 비싸죠. 그죠? 그래서 보다 필지 하나지만 획지는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이제 이런 거 볼게요. 자, 다 필지이지만 뭐다? 한 획지인 경우에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자, 건물이 하나, 둘, 셋 있어요. 요거는 50-1번지, 50-2번지, 50-3번지예요. 감 잡아야 돼요. 필지는 몇 개예요? 3개죠?
획지가 한 개란 말은 잘 보세요. 깨달아야 돼. 여기도 500만 원. 여기도 500만 원. 여기도 500만 원. 필지는 3개죠. 뭘로 본다? 한 획지로 본다. 왜? 가격 수준이 같으니까 끝. 됐죠? 그러니까 한 필지여도 다획지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온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필지가 많아도 한 획지일 수 있어요. 왜요?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그 뜻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한 필지에는 다획지이다. 무슨 평가한다? 구분평가한다. 왜?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상가랑 주거용지의 가치가 다르니까. 됐어요? 자, 다필지가 한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한다. 왜? 가격, 수, 준이 같으니까. 됐죠? 이해되셨죠, 지금? 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와보세요. 법정 면적 단위 뭘 써요? 제곱미터 쓴다. 됐죠? 우리 옛날에는 뭐 썼어요? 평. 맞죠? 요게 3.3 제곱미터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해를 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주택 용어 정리 가서 왜 660제곱미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괴롭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와 주세요. 한 평이 얼마? 3.3제곱미터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 국평이 얼마, 몇 평이에요? 84제곱미터죠. 이거 평수라면 얼마 나와요? 33평 나와요? 32평 얼마 나오죠? 근데 요거는 공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은 얼마? 70대로 줄어들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전용으로만 따지면 얼마가 돼요? 25평 남짓돼요. 맞아요? 그럼 이게 왜 국평이에요? 이걸 왜 국민평수라 그래요? 이유는 없어요. 옛날에 5인 가족일 때 한 명당 5평씩 쓰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른 이유 없어. 아시겠죠? 나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국평의 기준이 이거예요. 옛날에 가족 많을 때 5인 기준으로 한 명당 5평씩 쓰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들으시면 나중에 브리핑의 질이 달라져요. 진짜 진심으로. 이런 거 얘기해주면 또 혹하거든. 중개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럼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됐죠? 미안해요. 자, 이제 볼게요. 돼지. 됐어. 돼지. 자, 돼지 안 돼지? 돼지. 됐죠? 돼지. 돼지인데 여기에 대자가 자루 대자예요. 마대자로 할 때 그 대자라고요. 아시겠죠? 자, 돼지. 두 번째는 맹지. 눈멀 맹자죠. 요즘에는 이런 말 안 쓰죠. 눈멀 맹자. 그럼 보세요. 잠깐 봐봐. 이 맹지 한자가 이거죠. 맞죠? 눈목자죠. 망할 망자죠. 맹지. 됐죠. 한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어 좀 해요. 자, 돼지. 자, 자루대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맹지에서 파생된 애예요. 맹지에서 파생됐다. 맹지는 무슨 말이냐면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서 건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접속면이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뭐다? 맹지. 됐죠? 자, 맹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맹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요 땅을 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저번에 생겼죠? 원래는 뭐였는데? 맹지였는데 요 땅을 요만큼 산 거예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대지.
건축 되지. 건축 안 되지. 건축 되지. 자루 모양의 토지. 저 돈은 생겼죠? 건축돼요, 안 돼요?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무슨 모양? 자루 모양.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자루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자루 모양의 토지. 되지. 건축 되지. 됐죠? 맹지는 건축 안 되지. 돼지는 건축 되지. 자루 모양의 대자. 그래서 요게 달라요. 자, 아까 돼지 대자는 원래 요거였었어요. 이게 지목의 대자예요. 근데 요거는 밑에 뭐가 와 있냐면 옷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옷 의자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달라. 이게 자루 대자고 이게 그냥 지목의 대자예요. 달라요. 흙이 있고 옷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수님 차이가 뭐예요? 한자가 달라요. 지목의 대랑 돼지에 대한 한자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나지입니다. 넘어오세요. 나지. 헐벗을 나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헐벗을 나지. 나채.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죠? 맞아요? 나지.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나지, 헐벗을 나지니까 땅에 건물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나체로 사적인 공간인 내 방에 있으면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래서 사법상 규제는 없어요. 됐죠? 근데 나체로 공공장소에 나가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요. 공연 음란죄에 걸려요. 그래서 나지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토지는 공법상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이 중요해요. 그걸 확인하고 건물을 짓거나 뭘 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법은 민법이잖아. 됐죠? 개인 간의 관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나지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에 대한 사법상 권리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자,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 용도가 다양하고 시장성이 높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있는 땅이죠. 건물이 이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봐봐, 나지는 뭐다? 건부지에 비해 시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쭉쭉 넘어오시고. 자, 건부지 체크. 건물이 붙어있는 땅.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건부지. 뭐가? 건물이 붙어있는 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그 기본 3바퀴 했잖아. 감이 있잖아. 물론 심화반을 처음 듣는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부지. 건물이 붙어있는 땅. 됐죠? 자, 이쪽 보세요. 건부 감가가 원칙이에요. 건부지는 어떻게? 싸게 팔린다. 맞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됐죠? 근데 보세요.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 땅에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 남아있는 건물이라도 써먹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봐봐. 개발 제한구역 걸렸어. 토지 수용할 때 보상가 줘요. 개꿀. 맞죠? 개꿀. 뭐다? 건부 증가. 왜? 건물 가격까지 주니까. 정부 개입, 규제 강화 그 뜻입니다. 됐죠? 자, 넘어오세요. 공지까지 하고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공지, 뭐다? 비워둔 땅.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 용적 등의 공적 제한을 위해 비워둔 땅을 말한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지상 주차장 쪽 보면은 이렇게 소방차 주차 공간 나와 있죠? 공지. 아시겠죠? 공지. 자, 그래서 좀 와보세요. 자, 이제 그림으로 끝낼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 있어요. 나지예요. 세 가지 보셔야 돼요.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다. 됐죠? 두 번째, 토지예요. 건물이 붙어 있는
땅. 여기 뭐다? 건, 부, 지. 기본값은 건부지가 감가지만 예외가 붙으면 건부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여기 있는 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싸게 팔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개발 제한구역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건드리지 말래. 그때는 뭐다? 건부지가 비싸게 거래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수용한대. 땅값도 받지만 건물값도 감정평가에서 받겠죠. 일괄평가 받으면 거래사례비교법, 건물만 받으면 원가법, 토지만 받으면 공시지가 기준법. 그렇죠.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시험 치러 가세요. 됐어요. 총론은 화이팅! 다 맞출 수 있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지 오세요. 자, 공지. 토지가 있고, 자, 내 아파트, 내 아파트, LH. 이거 글 본 건데요. 나 레미안 살아. 나 뭐 힐스테이 살아. 너 어디 살아? 나 내 아파트에 살아. 내 아파트에 살아. 내 건 아니겠지. 아빠 거겠지. 혹은 엄마 거거나. 근데 뭐다? 내 아파트. LH. 내 아파트.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 아직 아파트가 없어가지고요. 아시죠? 아파트, 내 아파트. LH. 그리고 어디에? 요 옆에. 요게 뭐다? 공시. 짓고 남은 땅 공시. 아시겠죠?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 5살인데 아파트가 있어요. 와, 40인데도 집장만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쵸? 5살인데 내 아파트. 어디 살아? 내 아파트. 부럽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3가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오시죠. 자, 이제 맞추셔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 공한지. 비워놓고 쉬게 만드는 땅. 왜요? 투기 목적.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공한지세는 있다 없다? 공한지세 안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동이나 종로나 이렇게 되게 번화가 가다가 공터가 나타났어요. 그 뭐다? 공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와, 저 아까운 땅을 왜 놀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공한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놓고 쟁여놓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다가 잡혀갈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어요. 집가 상승만 바라고 개발한 계획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둔 땅. 그림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국세청이 날 싫어할 것 같아. 됐죠? 제가 참 여러분한테 해줄 얘기가 많은데 참 이게 방송이라는 게 무섭네요. 휴한지. 휴라고 하셔야 정상적으로 쉬는 겁니다. 됐어요? 휴한지. 지금은 휴한지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질소 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력을 강제로 끌어올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휴경지를 만들어 가지고 쉬게 해줬어요. 우린 그거를 휴한지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휴경지라고도 많이 썼었죠. 옛날 말로는 휴경지. 경작지인데 쉬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키우면은 그 생산물 그게 떨어져요. 됐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유후.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놀리고 있는 토지를 얘기한다. 유후. 이게 유자가 놀다 유자. 유원지 할 때 그 유자예요. 유원지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걸 매기는 땅이었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 요즘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깁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유지에다가 토지 초과 이득세 매겼었죠. 토지 초과 이득세 매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법지와 빈지. 자, 법법자예요. 요 한자는 알죠? 맞아요? 경사면에 토지로서 뭐는 있고 소유권은 있다. 누구 거예요? 윗집 거예요? 아랫집 거예요? 윗집 거예요. 그렇죠. 위에 집이 요게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나 담장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써먹을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뭐다?
활용실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질한 법적 개념으로서 소유권은 있으나 실익은 없는 땅을 말한다. 측량 면적할 때는 포함되어 실제로는 못 써먹는 거예요.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다? 토지는 법지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윗집 또는 상부 면적이 포함된다. 윗집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빈지예요. 빈지. 이게 물가 빈자예요. 물가 빈자. 물가 근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얘기하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의 해안선과 토지의 등록 지점 사이를 얘기하고 바닷가라고도 얘기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해운대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등등등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은 없다.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활용실익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했어. 올여름에 모래찜질을 꼭 받고 오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활용실익은 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활용실익이 없다 그러면 그거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거기서 장사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파라솔 꽂아놓고 오죠? 활용실익은 있다. 그냥 두 개가 반대의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질한 경제적 개념으로서 소유권은 없지만 실익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으로서 해안선으로부터 등록된 지점까지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반대의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됐죠? 자, 선화지. 선 아래의 땅. 고압선 아래의 땅. 비싸게 팔릴까요? 싸게 팔릴까요? 싸게. 감가가 일반적이다. 끝. 포락지. 밤 깊은 마. 포종점. 맞죠? 포가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포예요. 그래서 강북으로 가는 것은 마포에, 강남으로 오는 것은 영등포에 배를 댄 거예요. 됐어요? 그럼 포라는 것은 물가 근처죠? 물가 근처에 떨어진 땅.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서 보세요. 포락지란 등록됐었는데 물에 침식되어 밑으로 잠겼다라는 소리입니다. 와,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거 틀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포락지란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침식돼서 잠긴 토지래요. 자, 지금 안 보이죠? 등록이 안 됐는데 안 보여요. 얘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리 소문 없는 애예요. 이걸 틀려오더라고요. 기출문제였어요.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봐봐,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등록도 안 돼요. 있던가 말던가. 이렇게 들으니까 웃긴 거예요. 시험장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런 것들이 야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왜? 등록됐으니까 이름이 있겠지. 그쵸? 맞아요? 한낱 몸짓에 불과했어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거죠. 됐어요? 이걸 보면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요. 됐죠? 이름이 있었어요. 맞죠? 이름이 있었어요. 됐죠?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자, 소지 혹은 원지라 그래요. 근원 원자, 자연 상태 그대로인 땅을 말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1단지와 공유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1단지마다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하나의 토지를 말한다. 공유지는 공유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공유지는 여러분 지분 싸움이 참 중요하죠. 그죠? 공유지는 지분 싸움이 다 되게 중요해요. 지분과 위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표준, 표본. 표준은 지가의 공시, 표본은 변동률 조사. 표본 나왔으니까는 뭐다? 변동조사, 비읍, 비읍. 표준은 뭐다? 지가의 공시. 됐죠? 표준지, 공시지가.
표본지 공시지가라는 말은 없죠.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말은 있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쪽 오세요. 환지. 바꿀 환자예요. 우리 환장할 때 그 환자예요. 장이 바뀌는 거지. 시험을 잘못 치면 환장하죠. 대장과 소장이 막 바뀌고 그죠? 뭐다? 도시개발사업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빼고 개발사업 전 토지를 재분배한 토지이다라는 체크. 요거 정책론 가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별표 하나 해주세요. 환지 방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 설명할 거 아니고 정책론 가서 우리 그림 그려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환지, 그러니까 땅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뭐에서 뭐로 바뀐 거냐면 소지나 원지에서 택지로 바뀐 거예요. 이걸 한번 체크. 그러니까 미성숙 토지를 개발해서 바꿔준 거예요. 됐죠? 이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채비지. 잘 보세요. 비용을 채우기 위한 땅. 비용을 채우기 위한 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 근데 뭐다? 환지로 안 돌려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채비지. 나중에 돈 들 거를 생각해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왜 가지고 있어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들 수 있잖아. 우리 비상금 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지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이다. 이것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지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이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되셨나요? 여기 체크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자, 부동산업의 분류. 요 맨 밑에다가 분양대행업에다가 신규라고 써주세요. 여기 신규로 나왔어. 제가 작년에 마지막 시험치기 한 2달 전에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찍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업에 대한 분류예요. 분류. 임대공급업은 어렵잖아요. 임대업은 3가지, 개발공급업도 3가지, 관리업은 2가지, 중개자본 감정평가업은 4가지. 이게 늘어났어요. 조심해 주세요. 됐죠? 자, 임대업은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자, 주거용 임대업이라고도 나오고 아파트 임대업이라고도 나와요.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인이죠. 됐죠? 비주거용으로 나오고 사무용 임대업이라고 나와요. 사무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요. 기타 부동산은 사업시설 이렇게 나와요. 기타 부동산 사업시설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러니까 임대 공급업은 똑같은 거예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안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죽겠어용 아니고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아시겠죠? 근데 관리업 몇 가지? 2가지.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관리업.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 기타의 대표적인 예시인 사업시설 관리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자,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요거 중요해요. 요거 별표 하나 해주시고, 관련 서비스업도 별표해 주시고. 자, 여러분 잘 봐요. 임대공급업은 내가 부동산을 직접 공급하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돼서 공급하거나 지어서 주거나. 맞죠? 저 봐봐요. 관리업과 중개자문 감정평가는 있는 거에 대한 서비스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관리해주는 거 2개. 기타 관리는 없다. 그리고 잘 보세요. 중개 및 대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 하시면 업태에 요게 지킬 거예요. 중개 및 대리업. 아시겠죠? 그리고 투자 자문도 할 수 있어요. 투자업이에요? 투자 자문이에요? 투자 자문이에요. 그래서 뭐다? 투자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투자 금융업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야? 금융업도 돼요? 안 돼요? 금융업도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중개사님, 제가 보증금이 좀 부족한데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금융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3부 이자!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됐죠? 투자 자문이에요. 그럼 투자 자문 이런 거죠. 대표님, 제가 한 50억 있는데 수익률 4% 상가 건물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문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 38억짜리 5%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투자하셨을 경우 5%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이거 투자 자문하는 거죠. 맞죠? 됐죠? 세 번째, 감정평가. 이건 다 하죠. 맞죠? 길 가다가 언니, 저 건물, 저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 한 9억 5천? 너는 10억? 감정평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거죠. 됐죠? 그리고 새로 생긴 거, 요거 분양대행업. 이게 신설이에요, 신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설. 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은 아파트 가가지고 대신 팔아주는 거죠. 분양대행업이 들어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경기 좋을 때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분양대행 해주고 이렇게 MGM 좀 받고, 맞죠? 건당 얼마씩 팍팍팍. 여기까지만. 나중에 방송할 때 얘기해줄게요. 다 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분양대행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 보세요. 중개 및 대리 몇 글자? 4글자. 투자자문 몇 글자? 4글자. 감정평가 몇 글자? 4글자. 분양대행 몇 글자? 4글자. 몇 개? 4개.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중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겠죠. 뭐다? 중개 및 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 사업시설, 관리업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나중에 낼 거예요.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언제나 보기 4개짜리는 오지선다형 문제에 되게 좋은 먹잇감이 돼요. 아시겠죠? 틀리면 안 돼요. 더구나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토지용어 정리했고 부동산업의 분류까지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주택용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